여러 영상을 통해 38선과 6.25 전쟁, 그리고 휴전선에 대해 알아보았나요? 5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겪은 슬픈 역사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분단 이후 남북한이 어떻게 교류하며 지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산가족의 만남, 개성공업지구 운영, 결의말 큰 사전 편찬, 남북 합작 만화, 남북회담, 남북 단일팀 세계대회 출전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가족의 만남입니다. 이산가족이란 본의 아니게 흩어지게 되어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25 전쟁과 휴전선의 설치로 만나지 못하게 된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휴전선을 설치하고 약 50년이 지난 후 2000년 8월 1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그리운 얼굴을 마주한 이산가족들은 눈물과 기쁨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2000년에서 2018년 동안 총 21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도 이산가족의 이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통일부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고 싶은 가족들을 찾는 마음 아픈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성공업지구 운영입니다.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개성특별시에 지어졌으며 여러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합하여 섬유, 가죽, 화학, 기계, 전기 등을 생산하는 공업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폐쇄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결의말 큰 사전입니다. 결의말은 한 결의가 같이 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결의말 큰 사전은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남과 북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70년의 분단의 시간 동안 어휘나 발음, 억양, 맞춤법에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남한의 표준 국어 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을 비교한 결과 일반어는 38%, 전문 용어는 66%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북의 교류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의말 큰 사전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2015년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회의를 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북 합작 만화입니다.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나요?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뽀로로 TV 애니메이션이 남한과 북한이 함께 만든 만화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남한의 아이코닉스, 오콘, SK 브로드밴드, EBS가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함께 공동 제작해서 만든 만화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만화가 남과 북이 함께 만든 것이었다니 신기하죠? 다섯 번째는 남북회담입니다. 남북회담이란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 함께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1972년 7월 4일 최초의 남북회담인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조국 통일의 원칙 3가지를 세웠습니다.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에 있어 이 3가지를 꼭 지키자고 약속한 것이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남북회담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합의 내용도 꾸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약 1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해 이야기했던 날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4월과 5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9월에는 북한의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또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북한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8.15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헤어진 가족들은 소중한 얼굴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단일팀 세계대회 출전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운동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세계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1991년 치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탁구 단일팀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때가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카누 단일팀이 500m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해에 치러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 수영 단일팀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좋은 소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사례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